폴하 안녕하세요 형들. 드디어 시장이 좋으니까 드디어 이제 우리가 찍었던 트잭 에어드랍 메타들이 점점점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연도 24년도 아비트럼 수위 이후에 가장 주목했던 3대장 프로젝트가 있죠. 그 녀석이랑 스타크넷이에요. 근데 최근에 그 녀석이랑 스타크넷에서 조만간 코인을 출시한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당연히 코인 출시하게 되면 에어드랍도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정말 끝이 온 것 같고, 같이 트잭 찍으신 분들은 오늘 영상 보시고 구체적인 정보 한번 알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정말 1년 동안 모두 엄청나게 고생하셨고 정말 노력 열심히 하신 거 아니까 끝까지 좋은 보상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장이 이렇게 유지가 된다면 정말 얘네들은 대박이 터질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출시할 때 오늘과 같은 장이 지속만 된다면 정말 좋겠고, 어쨌든 뭐 장이 좋건 안 좋건 여러분 모두 고생한 거는 사실이니까 다시 한번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그럼 한번 시작해 볼게요. 우선 고녀석부터 이야기를 해봐야겠죠. 이 고녀석 같은 경우는 다른 프로젝트와 다르게 거의 66개 이상의 영상을 찍었었어요. 대략 1년 가까이 돼가고 있고, 영상을 하루에 하나씩 올렸다고 하더라도 거의 2달 이상 진행을 했어야 되는 대형 프로젝트가 이 레이어 제로 고녀석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왜 이렇게 우리가 고녀석에 집중을 했었는지는 아비트럼 수위 프로젝트 이후에 주목할 만한 프로젝트가 많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번 연도 초에는 레이어 제로, 스타크넷, ZK 싱크가 그나마 유망했었고, 레이어 제로 보시면 토큰 컨펌이 나 있는 상태였고요. 그리고 펀딩 금액도 만만치 않게 높았어요. 그래서 293밀리언 정도면 아비트럼보다 많이 높은 수준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했었고, 밸류에이션 평가 가치 자체가 3빌리언 정도이기 때문에 매우 큰 주목을 받았던 프로젝트가 레이어 제로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레이어 제로가 최근에 거의 박살이 난 상태예요. 왜 그러냐면 너무나 질질 끌었던 게 큰 것 같고, 최근 들어서 코인 시장이 불장이니까 많은 프로젝트가 출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지토 이러한 여러 가지 에어드랍 프로젝트들이 출시를 하고 대박이 터지고 있으니까 이 레이어 제로에 모든 비난이 쏟아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영향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고점 대비 거의 8토막 이상 거래량이 처참히 박살이 난 상태다. 그래서 레이어 제로 스캔 보면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이렇게 완전 박살이 난 상태에서 최근에 12월 8일에 이 레이어 제로 랩스에서 도저히 안 되겠는지 이 공지를 하나 올렸어요. 그래서 원래 이 정도 대규모 프로젝트는 이런 공지를 잘 하지 않아요. 아비트럼이 그랬었죠. 그래서 같이 한번 볼게요. 여기 위에 있는 것들은 볼 필요가 없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레이어 제로 코인이 있을 거라는 점을 확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전까지는요, 과거에는 레이어 제로 팀에서 레이어 제로 코인에 대해서 언급 자체를 안 했었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12월 8일에 토큰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코인 배포는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2024년 상반기 내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해요. 따라서 2024년 상반기 내에 코인 출시가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코인 에어드랍도 있겠죠. 여러분 정말 축하드리고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문구 자체가 조금 탐탁치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1분기라고 치면요, 1월, 2월, 3월 안에 나와요. 근데 상반기라고 못을 박았잖아요. 이렇게 되면 6월까지 상반기가 포함되기 때문에 잘못하게 되면 6개월 뒤인 6월 달에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을 알아주시면 좋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무리 그래도 양심이 있기 때문에 1월에서 2월 사이에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점은 조금 유의해서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브라이언과 고녀석이 정말로 악질이라면 6월달에 출시할 가능성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뭐 거의 하이프는 없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러 가지 질문들에 대해서 제가 좀 가져와 봤어요. 그 많은 외국인들이 질문하는 것들 베스트 3가 있더라고요. 그 중 하나가 아까
그 레이어 제로 랩스에서 트위터 올렸었잖아요. 거기서 말한 그 코인 분배라고 하는 게 이 릴리즈라고 하는 거는 토큰 세일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토큰 분배 안에 혹시 토큰 세일이 포함이 되나요? 라고 물어봤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에는 수위처럼 너네 코인 팔아 먹을 거야?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거에 대한 이 브라이언의 대답. 브라이언의 닉네임이 프리몬인데요. 브라이언은 릴리스 하지 않는다. 즉 토큰 판매하지 않고 우리는 분배만 할 예정이야. 따라서 수위처럼 뭐 추가적으로 사람들에게 토큰을 팔 생각 없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기다리고 있어 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 번 더 말을 해줬어요. 그래서 니자라고 하는 사람이 마지막으로 물어봤어요. 그래서 팔지 않고 분배한다. 우리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지? 라고 하니까 맞아. 절대로 우린 토큰을 팔지 않을 거야. 라고 하니까요. 혹시나 뭐 토큰 세일이 조금 걱정되시는 분들은 너무 걱정 마시고요. 수위에 조금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레이어 제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메인넷을 사용하는 진짜 돈이 들어가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토큰 세일은 없을 거라고 하니까요. 안심하고 열심히 트잭 찍으신 분들은 이제 생존 트잭 찍으면서 나올 때까지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베스트 1 질문이었고요. 그 다음 질문은 스냅샷 관련 내용이에요. 근데 이 내용이 약간 조금 애매해요. 해석에 대해서. 그래서 이 브라이언이 한 이야기는 이거예요. 만약에 스냅샷 그리고 혹은 어떠한 것들을 찍었다면 우리는 퍼블릭 커먼스, 그러니까 우리는 공개적으로 공지를 할 거야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스냅샷을 찍었으면 공지할 거니까 여기 보시면 no need to guess, 추측하지 마. 그냥 기다리고 있어 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스냅샷을 찍었으면 공지를 한다고 하는데 스냅샷을 찍자마자 공지를 하는 건지 아비트럼처럼 스냅샷을 2월 달에 찍고 3월 24일인가 3월 16일 날 공지할 때 같이 토큰 출시를 할 때 같이 스냅샷 날짜를 공지한다는 건지는 몰라요. 따라서 지금 이 문구를 해석을 하는 거는 사람들마다 조금 나뉘더라고요. 스냅샷 아직 안 찍었네. 그러면 계속해서 트잭 찍으면 되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야, 브라이언 같은 애는 이 포커 플레이어 악마기 때문에 스냅샷 찍었는데 말 일부러 이런 식으로 하는 걸 수도 있어 라고 하는 거니까요. 이거는 각자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저 같은 경우에는 9대1이에요. 스냅샷을 찍었을 것 같다는 게 한 8에서 9, 그리고 스냅샷 안 찍었을 것 같다는 게 1에서 2이기 때문에요. 이 정도로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해석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각자 한번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 베스트 3 질문은 이 스타게이트 버전 2 관련해서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라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브라이언, 스타게이트 버전 2는 토큰 출시 전에 시작이 되나요? 이후에 시작이 되나요? 라고 물어봤는데 브라이언의 답변은 전에 출시가 된다고 해요. 따라서 이렇게 되면은 버전 2는 토큰 출시 전에 진행이 될 거고, 이렇게 되면 몇몇 인플루언서 분들이 그런 이야기 했었죠. 스타게이트 토큰 가지고 있거나 예치를 많이 하게 되면 그거에 비례해서 나중에 레이어 제로 코인을 받을 수도 있다. 그래서 나는 뭐 1만 개 이상 갖고 계신다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렇게 버전 2가 미리 나오게 된다면 그러할 가능성이 조금 생기는 것 같아요. 따라서 혹시나 이 스타게이트 파이낸스 토큰 관심 있으신 분들은 홀딩 하시고, 구매하실 거라면 홀딩 하시고 나중에 레이어 제로 코인까지 가져갈 수도 있는 확률이 있으니까요. 이 점 유의해서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이미 스타게이트 투표를 위해서 예치를 해놓은 것도 있고, 그 다음 길드 역할을 얻기 위해서 홀딩하고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냅두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 점은 알아주시고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스타게이트 같은 경우는 뭐 어쨌든 업비트 상장할 가능성도 있는 코인이기 때문에 어쨌든 지켜봐야겠죠. 그래서 이 점이 마지막 질문 베스트 3였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봤고, 마지막 마무리 정리를 하게 되면 토큰 출시는요 2024년 상반기에 예상이 된다 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 스냅샷은 하게 되면 추후 공지를 하는데 여기에 대한 해석은 약간 나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세 번째, 스타게이트 버전 2는 토큰 출시 이전에 발생한다. 그래서 요거 3개 정도는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레이어 제로 코너라고 하는 프로젝트에 대해서 잠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선 이 레이어 제로 코너는 커뮤니티예요. 커뮤니티인데 레이어 제로랑은 전혀 관련이 없는 프로젝트예요. 그런데도 제가 이걸 가져온 이유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레이어 제로 공식에서 올린 내용 있잖아요. 토큰이 2024년 상반기에 나온다는
그 글을 올리기 전에 이 레이어 제로 코너라고 하는 이 커뮤니티에서 이런 글을 올렸었어요. 레이어 제로가 글을 올리기 이틀인가 하루 전날이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댓글을 읽은 후 많은 사람들이 나쁜 행동을 하는 사람은 뭐 이런 건 의미 없고 내년에 선물을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찍은 걸 수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레이어 제로 측에게 어떤 소스를 미리 받았었나? 라고 의심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보통 이 공지가 나오기 전에 레이어 제로 공식 공지가 나오기 전에 그래도 12월에 많이 주지 않을까라고 언급을 했었는데 이 레이어 제로 코너에서 대놓고 내년에 선물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조금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점은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레이어 제로 코너에서 그래서 두 가지를 언급했어요. 첫 번째는 스냅샷 관련 내용이에요. 그래서 12월 8일 날 같은 시간이죠. 그래서 제가 방금 해석해 드린 거 그대로예요. 그래서 이거 스냅샷 아직 안 찍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아직 공지가 안 나왔으니까 스냅샷을 안 찍은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 말대로라면 아직 정말 스냅샷을 안 찍은 거겠죠. 그런데 얘가 또 이중적인 게 뭐냐면 여기 보시면 얘가 10월 25일 날 이런 식으로 글을 올렸었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또 찍은 거죠, 스냅샷을. 그래서 얘는 자꾸 왔다 갔다 하지만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레이어 제로 같은 경우는 얼리버드 미리 찍은 사람들을 위해서 스냅샷을 한번 찍고 또 찍지 않을까, 차등적으로. 그래서 그런 식으로 찍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혹시 레이어 제로 아직 안 하신 분들 중에서 조금 불안하신 분들은요, 폴라 유튜브 오셔서 재생 목록 누르신 다음에 스크롤 밑으로 내려서 레이어 제로 트잭 영상 있으니까요, 이거 보고 혹시나 로또 한번 한다고 생각하고 진행해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스냅샷 이미 끝났으니까 된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넘기시면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했지만 한 80% 정도는 스냅샷을 찍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안 하고 넘어가기는 조금 아쉽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 하는 사람들은, 지금까지 레이어 제로를 아예 안 했던 사람들은 혹시 모르기 때문에 저렴한 내에서 영상 보시고 한번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레이어 제로 같은 경우는 여기까지 간단히 보고요. 그 다음은 스타크넷 봐야겠죠. 스타크넷도 이번 연도 초에 아비트럼 수위 이후에 주목하는 프로젝트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3대장인 ZK 싱크, 레이어 제로, 스타크넷 중에서 어쨌든 가장 마지막으로 펀딩을 받은 프로젝트고, 펀딩 금액은 283 밀리언 달러고요. 밸류에이션은 8빌리언으로 비교적 높은 수준이에요. 그래서 스타크넷도 주목할 만 했었고 우리 정말 열심히 했었죠. 여기 보시면 무조건 하라고 할 정도로 조금 괜찮다고 저는 느껴졌던 프로젝트고요. 한번 눌러보면 우리가 처음 트잭을 찍은 지가 벌써 2021년 11월 18일이기 때문에 1년하고도 2개월이 지나가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정말 오래됐죠. 한 14개월 가까이 트잭을 찍고 있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도 조금 답답하셨을 것 같은데, 스타크넷도 마찬가지로 출시 공지가 나왔어요. 그래서 정말 어쨌든 열심히 하셨고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스타크넷에서 12월 7일 이전에 찌라시가 한번 돌았었어요. 뭐냐면 무슨 스냅샷을 이미 찍었다, 그래서 지가 한번 연결해보고 확인해봐 라는 거였는데, 그거 같은 경우는 2022년 6월 전에 했던 사람들만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넘어가서 안 보도록 하고요. 우리는 이거부터 보도록 할게요. 12월 7일날 며칠 전에 이 스타크넷에서 나한테 포인트 좀 알려줘 라고 하는 트윗을 올렸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스타크넷에서 포인트를 제외를 하고 있는 거는 거의 하나예요. 이 브라보스에서 포인트 제외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확률표를 의미하지 않나, 따라서 이 확률표대로 에어드랍 차등 지급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언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과거에 점수 올리는 방법 등등 같이 진행을 했었죠. 말 나온 김에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브라보스 지갑 사용하시는 분들은요, 브라보스 열어주세요. 그러면 여기 프로스코어 있거든요. 클릭해주세요. 들어오시면 이런 화면 나올 거예요. 아르젠 지갑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게 없을 거니까요, 좀 기다려주세요. 제가 또 방법 알려드릴게요. 어쨌든 브라보스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본인의 퍼센트, 그래서 100명 중에 상위 14등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상위 14% 정도 저는 되고요. 이런 식으로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프로토콜 인터랙션, 그러니까 D앱 사용 횟수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D앱을 내가 사용했는지 확인할 수 있고, 토탈 트랜잭션이라고 떠서 트랜잭션 개수도 확인할 수 있고요. 오버뷰라고 해서 1년간 트잭을 찍은 날짜들을 다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폴라 유튜브 보고 같이 진행하신 분들은 오버뷰 같은 경우는 우리 테스트넷 이전부터 진행을 했었기 때문에 메인넷은 다 찍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프로스코어 마찬가지로 80% 이상 다 진행이 됐었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 혹시 80%가 안 돼서 70% 이상이 안 돼서 찝찝하신 분들은 제가 이번에 커뮤니티에 어제 글 올렸었거든요. 여기 링크 올려놨으니까 참조해서 80%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르젠 사용하시는 분들은 여기 제가 영상 더보기 칸에 스타크넷 체크 사이트 하나 올려놨거든요. 여기 왼서 사이트 들어와 주세요. 들어오셨으면 이런 화면 나올 텐데 레이어 제로 클릭해 주시고요. 여기 리네아 밑에 스타크넷 클릭해 주세요. 그럼 여기 주소 쓰는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 아르젠 지갑 열어 주시고요. 여기 내 주소 있을 거거든요. 클릭하면 복사되니까 복사한 뒤에 여기에 붙여넣기 해주신 다음에 체크 썰 해주세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내가 받을 수 있는 스타크넷 코인 예상 개수가 나와요.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전혀 의미 없거든요. 그래서 아비트럼을 기준으로 토큰 분배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무시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이게 상대적으로 지금 스타크넷에 참여하는 사람들과 비교해서 주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너무 무시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포인트 정도예요. 그래서 저는 15점 중에 7점 정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중요하게 볼 항목들은 이 월렛 에이지예요. 저는 한 383일 정도 됐고요. 우리 같이 진행했었으면 적어도 1년 이상은 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 모두가 여기 보시면 오버타임, 아비트럼 때 같이 봤었죠. 이거에 해당되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9개월 모두 다 채웠네요. 그리고 보시면 여기 트랜잭션 개수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97개 정도 찍혀 있기 때문에 100개까지는 못 찍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 보고 바로 4개 정도, 5개 정도 이상 찍어서 트잭 횟수 100개 이상 만들어 놓은 상태고요. 저 같은 경우는 디파짓 같은 경우는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 돈이 없었기 때문에 볼륨작은 못했어요. 따라서 브릿지 볼륨, 그리고 트랜잭션 볼륨은 채우지 못했었다. 그래서 이거 채우신 분들은 더 받으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각자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뭐 이거 아니더라도 어쨌든 우리 같이 한 걸로 보면은 굳이 돈을 안 써도 트랜잭션 개수랑 그 다음에 활성 일자가 넘사기 때문에 그래도 최고 수준은 아니지만 중간 이상은 받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 최저 수준이 1200개 정도일 거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거에 비하면 3배 많은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조금 불안하신 분들은요, 이거 조금 정비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볼륨이랑 디파짓 같은 경우는 수수료가 좀 들어가거든요. 더군다나 스타크넷은 유동성이 많이 없기 때문에 슬리피지를 많이 잡아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조금 주의해서 진행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스냅샷을 찍었을 거라고 하는 이야기도 많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일단 볼륨 작업은 진행을 안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나머지 트랜잭션 개수 그리고 활성 일자 요 정도만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스타크넷 주요 사항 보면요, 첫 번째 가장 기본적인 거죠. 트랙 횟수, 그 다음에 볼륨, 브릿지 볼륨이 있는데 지금 당장 그나마 저렴하게 할 수 있는 거는 트랙 횟수 최대한 채우는 거고, 볼륨과 브릿지 같은 경우는 스냅샷 영향 때문에 아직은 안 하고 있지만 혹시나 스냅샷을 안 찍었다는 공지가 나오게 된다면 이거 관련 영상도 올릴 테니까요. 그거 보고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스타크넷 같은 경우는 제가 항상 과거부터 강조하던 게 있죠. 버전별 활동. 이거 스타크넷은 조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뭐 에어드랍 기준이 널널하게 나온다면 이거는 포함되지 않겠지만, 어쨌든 보면은 과거에도 이 영상 올렸었죠. 여기 보시면 U 버전이라고 써 있잖아요. 스타크넷 같은 경우는 메인넷이 같은 메인넷이어도 이 버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버전마다 차등을 나누고 어떤 스냅샷을 찍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우리 같이 진행을 하자고 했었고, 여러분들도 영상 보셨으면 버전 1, 2, 3 다 하셨을 거예요. 그렇게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메인넷 눌러보면 스타크넷 고얼이라고 있죠. 이게 스타크넷 테스트넷 버전이거든요. 그래서 테스트넷 버전도 우리 정말 열심히 했었잖아요. 스타크넷 아이디 테스트넷 버전 OG 역할 얻는 것부터 해서 징글징글하게 했었는데, 뭐 요즘 들어서 테스트넷 버전
에 대해서 에어드랍을 주는 경향이 없지만 어쨌든 차등적으로 혹시나 줄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한 번씩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같이 진행하신 분들은 테스트넷 버전 그리고 메인넷 1, 2, 3, 4 다 하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는 최대로 다 진행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은 각종 DM 미션이에요. 대표적인 예시로 아르젠에서 주관하는 이 NFT 모으는 거 8주차 미션 우리 진행을 했었죠. 그리고 스타크넷 퀘스트 등등 여러 가지 우리 각종 DA에서 진행하는 미션들을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미션 같은 게 이 엑스플로어 아르젠에서 주관하는 8주차 미션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정도 우리 다 같이 진행을 했으니까 하신 분들은 안심하고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요 정도 하면요. 솔직히 요 정도 하면 볼륨작 그리고 브릿지 볼륨 제외하더라도 정말 상위 한 10% 이내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볼륨까지 여기에 더하셨으면 거의 뭐 상위 0.1%이시겠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잘 하셨으면 너무 뭐 생각할 거 없이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스타크넷 파운데이션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가 나왔어요. 12월 8일날 나왔는데 여기 보시면 우리는 스타크넷 코인을 18억 개가 넘는 거를 할당할 계획이라고 해요. 그래서 옵티미즘처럼 1단계, 2단계를 나눠서 차등적으로 뭐 에어드랍이나 각종 D앱들에게 보상을 나눠줄지는 모르겠어요. 다만 스타크넷 코인은 100억 개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 중에서 일단은 18억 개 정도 분배를 할 생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정도면 18% 정도겠죠. 그리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로 나뉘는데 가장 첫 번째 볼게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제공위원회 및 스타크넷 최초 매표예요. 그래서 규정위원회는 뭐 여러 단계를 어쩌고 샬라샬라 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9억 개를 분배했다고 해요. 이렇게 되면 총 개수 100억 개 중에 9억 개 정도니까요. 9%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에 대한 목적은 사용자와 그리고 커뮤니티 구성원 및 과거 및 여러 기여자라고 해요. 이거를 보시면 알 수 있겠지만 커뮤니티 구성원이 보통 에어드랍 대상자 우리를 언급을 하는 거거든요. 뭐 스타크넷은 조금 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원래 커뮤니티 구성원이라고 하는 게 에어드랍 대상자였기 때문에 9% 정도 에어드랍을 분배해준다고 하면 정말 큰 퍼센트거든요. 거의 아비트럼이랑 맞먹기 때문에 조금 괜찮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미래의 기여자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죠. 첫 번째는 스냅샷을 아직 안 찍었던가 두 번째는 옵티미즘처럼 1차, 2차 에어드랍을 나누는 거예요. 블러처럼. 그래서 1차는 이제 줬으니까 됐고 다음에 토큰이 출시되고 나서 또 준다 뭐 이러한 걸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기다렸다가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오늘 공지사항이 나왔기 때문에 넓은 범위에서 우선 해석만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은 두 번째 스타크 네트워크 리베이트예요. 그래서 여기도 한 9억 개 9% 정도 분배를 했다고 하고 이것 같은 경우는 아마 뭐 우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래, 우리가 중요한 거래는 안 했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래는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스타크넷에 깊게 관여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거는 조금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세 번째 디파이를 위한 온체인 인센티브죠. 그래서 뭐 디파이 했던 사람들, 디파이 하는 플랫폼에 대해서 뭐 초기 5천만 스타크를 할당한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게 아마 에어드랍 량이지 않을까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5천만 개면 너무 적죠. 그래서 0.5%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아니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거 같은 경우는 D앱이지 않을까라고 생각도 해요. 그래서 왜냐하면 스타크넷은 D앱들한테도 각종 보상을 준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구체적인 정보는 아직 더 안 나왔기 때문에 조금 기다리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어쨌든 이 나와 있는 거에 대한 우리의 개인적인 해석이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을 수 있고요. 이 디파이 같은 경우는 우리 열심히 했었죠. 보시면 여러 가지 플랫폼, 뭐 마이스왑, 제디스왑 이런 데서 각자 예치를 해도 됐던 거였고 우리 이 브라보스 오지 역할을 얻기 위해서 여기 스테이크 진행을 했었잖아요. 거의 이것도 한 5달 이상 된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예치하고 하는 게 거의 디파이 안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거 하면 어쨌든 뭐 발이라도 담글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뭐 위원회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위원회, 디파이 위원회. 그래서 이 스타크넷 디파이 위원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디파이 위원회 멤버십 같은 경우는 스타크넷 파운데이션 당연히 들어가겠죠. 그리고 아르젠
우리 아르젠 직업도록 했죠. 8주차 미션. 그리고 세 번째 ZK 랜드 당연히 우리 했었죠. 우리 여기서 수합 진행해보고 풀 예치해보고 진행을 했었고요. 노스트라도 마찬가지지만 진행을 했었었죠. 테스트넷부터 진행을 했었었고 메인넷도 수합하고 예치를 했었었고요. AVNU, ZKX 모두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1번부터 6번까지 모두 진행을 했었다. 그래서 나중에 뭐 이러한 D앱들에서 자체적으로 또 에어드랍을 준다면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아쉬운 점은 이 디파이 같은 경우는 예치량에 따라서 많이 주거나 적게 주거나 하거든요. 따라서 우리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크게 예치를 많이 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에어드랍 양은 여기서 주는 것들은 적을 수도 있겠거나 혹은 안 줄 수도 있겠다. 다만 안 한 사람들보다는 훨씬 낫기 때문에 그 점 유의해서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는 1번부터 6번까지 모두 다 진행을 했다는 점 알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죠. 다음 그 이상, 그러니까 결국에는 또 발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스타크 토큰은 받을 수 있는 자격은 이용 약관에 따른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스타크넷도요, 스냅샷을 찍었다는 의견이 조금 많아요. 다만 혹시나 하고 스타크넷 조금 찍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재생모로 와서 스타크넷 영상 보고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어쩔 수 없죠. 위험 리스크는 있지만 안 하기는 조금 찝찝하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관심 없으신 분은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의견은 이것도 스냅샷을 찍었을 확률은 한 80% 이상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륨작을 못하고 있는 것도 그런 이유이기 때문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스냅샷 공지가 나온다면 제가 또 영상 만들어서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스타크넷은 이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열심히 영상 보고 같이 진행하신 분들은 편하게 쉬시면서 생존 트랙만 간혹 찍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스냅샷이 찍혔어도 혹시 모르기 때문에 생존 트랙은 달마다 한 번씩은 꼭 찍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무리로 우리 3대장이죠. 3대장 그 녀석 ZK 싱크 스타크넷 참여 인원은 어느 정도 되며 아비트럼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차지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선 얘 같은 경우는요, 레이어 제로예요. 레이어 제로 같은 경우는 참여 인원이 340만 지갑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아비트럼이 참여 인원이 스냅샷 찍었을 기준 참여 대상이 한 300만 지갑 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아비트럼과 약간 비슷한 정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참여 인원이 그렇게 차이가 크거나 적거나 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아비트럼 그대로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ZK 싱크거든요. ZK 싱크는 거의 500만 지갑이 가까워져 가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벌써 레이어 제로, 그 다음에 아비트럼의 2배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시간에 따라서 더 늘어나겠죠. 그래서 ZK 싱크도 빨리빨리 어쨌든 안 하신 분들은 하셔야 될 것 같고, 레이어 제로 아비트럼은 많이 안 했는데 ZK 싱크는 왜 이렇게 많이 했나요? 라고 보면은 아비트럼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안 했을 때라서 그렇고, 레이어 제로는 찌라시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4월달, 5월달에 스냅샷을 이미 찍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너무 팽배했었기 때문에 그거를 보고 안 하신 분들은 끝까지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300만 지갑에서 레이어 제로는 머물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ZK 싱크는 그거에 대한 어쨌든 방편으로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ZK 싱크에 조금 참여 인원이 많다. 다만 어쨌든 랜턴 같은 조금 기존과는 다른 유형들이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 조금 노리면서 진행하시면 에어드랍도 조금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스타크넷은 대박이에요. 120만 지갑이에요. 그래서 스타크넷 같은 경우는 진짜 스냅샷을 찍었고 1분기쯤에 나온다고 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정말 1분기쯤에 나온다면 에어드랍 보상이 좀 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아비트럼의 3분의 1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 되면은 아비트럼이 300만 지갑의 20% 상위 20%니까 한 60만 지갑을 줬었거든요. 스타크넷도 똑같이 진행이 된다면 한 25만 지갑을 주는 거잖아요. 25만 지갑을 정말 9% 9억 개를 나눠서 먹는다고 치면 한 지갑당 받는 거는 조금 커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따라서 저는 볼륨작은 못했어도 이 정도라면 괜찮네 라고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스타크넷도 조금 좋게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따라서 모든 프로젝트가 대부분 Q1 2024년 1분기나 상반기쯤에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여러분들은 ZK 싱크 꾸준히 생존 트랙 찍어주시면서 그다음에 레이어 제로, 그다음에 스타크넷 모두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장이 이렇게 좋기 때문에 점점점 나오는 것 같고, 고생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고요. 어쨌든 마무리까지 수화까지 잘해서 에어드랍 받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레이어 제로 스타크넷 관련 정보 올려놨어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정보 가져오겠습니다.